진단은 누구에게 적합한 진단인가? 라고 말씀을 드리면요. 이것도 여러분 설문을 해보니까 비슷한 얘기 하시더라고요. 진단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누구한테 해보셨어요? 라고 했더니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재 직책자분들이 가장 많았고요.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현재 직책자한테 우선적으로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. 그리고 핵심 인재도 좀 필요합니다. 거의 40% 가까이 말씀을 주셨고요. 그리고 신임 리더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응답을 주셨거든요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들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자, 저희가 추천드리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 리더. 현재 리더에 대한 진단이 왜 필요하냐면요. 리더 한 명이 끼치는 파급력이 너무 큽니다. 막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너 기분 왜 나빠 임마 라고 혼낼 수 있는데 리더가 기분이 나쁘면 팀장이 왜 그러니라고 눈치를 보면서 그 팀의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. 다시 얘기하면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조직을 끌고 나가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분들의 에지이지를 파악하고 이것을 개선시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. 그 차원에서 현직 리더에 대한 진단을 가장 좀 추천을 드리고요. 두 번째, 신임 리더가 왜 중요하냐면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리더가 처음에 딱 부임을 하면 보직을 딱 맡으면 어떤 분일까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기대가 있습니다. 물론 걱정도 있죠. 그 시간에 걱정은 낮추고 기대를 높이려면 그때 그 리더분이 뭔가 변화된 행동을 하시려는 노력이 되게 필요합니다. 이때 어떤 자극이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런 차원에서 신임자가 딱 됐을 때 그 적시성도 있기 때문에 적시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진단과 학습이 좀 같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는 거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답하시지만 핵심 인재분들이요. 이런 분들은 조직의 미래를 결정지어야 되는 분들입니다. 이분들한테 당신이 앞으로 더 큰 리더가 되려면 이런 부분을 채우는 게 필요해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현직 리더는 되게 중요하고요. 신임 리더는 허니문 기간, 그 적시성을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단을 통한 학습이 필요할 수 있고요. 핵심 인재는 우리 조직의 미래를 끌고 나가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진단을 통한 학습이 필요한 계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여쭤보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요. 진단 기반의 리더십 교육을 설계할 때 진단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거의 60% 가까이 말씀을 주셨어요. 특히 진단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. 무슨 말이냐면 진단은 진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진단을 통한 개발이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신 게 뭐냐면 부서 혹은 개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때도 진단이 필요해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이 분석을 통해서 더 발전을 시켜야 되거든요. 또 언급 주신 게 뭐였냐면 점수가 낮은 리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때. 그렇죠. HR 항상 고민하시는 게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둬도 잘하십니다. 그런데 좀 이렇게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, 이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뭔가 자극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. 간단하게 좀 4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뭐냐면요. 리더십 교육에 대한 설계가 필요할 때 이 진단을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진단은 개인별 보고서도 나가지만 우리 회사의 특징이 뭔지, 우리 회사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보고서가 기업 보고서라는 걸로 별도로 나옵니다. 그래서 그걸 보시면 우리 회사 리더분들이 A, B, C를 잘 못하는구나. 일단 그럼 A, B, C를 한번 키워봐야겠네 라고 하는 설계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요. 아까 얘기 드렸죠. 승진 예정자라거나 신임 리더, 현재 리더에 대한 역량 파악이 필요할 때. 그래서 각자의 역량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.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역량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.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세 번째는 뭐냐면요. 리더십 하위자분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할 때. 이게 참 고민이신데 요 관리가 필요한 리더분들이 있잖아요.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참 집합교육을 하기도 애매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개개인 한 명 한 명 케어하면서 당신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 높여야 됩니다 라고 하나하나 알리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요. 왜? 리더분들 입장에서는 내가
소위 말해서 찍혔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거든요. 성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진단도 마찬가지고 학습도 마찬가지고 누가 하는지를 모릅니다. 1대1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개인별 학습이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형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충분히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 번째는 뭐냐면 쉽죠. 집합교육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, 해외에 있거나 전국에 흩어져 있거나,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이크로러닝 이거 보세요라고 던지긴 조금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필요로 하는 것들, 우리 회사에서 중요시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강점으로서 집합교육이 필요할 때도 이 역량교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제가 이 추천 시기와 상황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